사찰에서 수도승의 정신이 흐트러질 때면 큰 스님이 대나무로 만든 죽비를 내리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국민의 죽비를 맞았다고 반성했습니다. 죽비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이번 재보선에서 심판을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해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조 변화는 없이 일부 보완 방침만 밝혔습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특별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가장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부동산 정책 관련 비판이 나올 때마다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책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그 성과는 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이렇게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등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면서 남은 임기에도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당정청이 협의해 실수요자 주택 구입 시 부담을 줄이는 등 일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 문 대통령의 고뇌가 깊다며 당정청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오늘 큰 보완 방향만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잘못을 인정한 건 사실상 부동산 정책 한 건이었습니다.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 실패를 이야기하는 야당을 향해선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가 아니라며 후보자 한 명 한 명 옹호했습니다. 오히려 무한주기식 청문회는 안 된다며 야당과 제도 탓을 하면서 전국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노형욱, 박준영, 임혜숙 후보자를 한 명씩 거론하며 적극 옹호했습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우리 해운산업 다시 재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해운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롭게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 될 역할입니다. 여성들이 보다 많이 과기계 쪽에 진출해야겠다.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그 롤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임명 배경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면서도 낙마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명예를 지켜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증 실패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인사검증 강화가 우선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새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 논의까지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일단 재송부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너무 늦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백신 개발 국가도 아닌데 이 정도면 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야당은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쉽다고 표현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정당한 평가를 강조했습니다. 백신 개발국도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도 할 수 없었던 형편에도 국민 2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건 할 만큼 했다는 취지입니다.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7.2%입니다. 백신 개발국이 아닌 이스라엘 62.6%, 바레인 46.3%, 헝가리 44.4% 등에 비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모범 국가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이뤄낸 성취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야권의 방역과 백신 관련 비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국민의 체감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탈출의 희망이 아직 희미한데도 대통령은 마치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9월까지 1차 접종을 모두 마치고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을 당초 11월에서 앞당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접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의료 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동원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내용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설도 있었고 이제 기자들 질문에 답한 것도 있었는데요. 이 기자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다고요? 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자화자찬이에요. 네. 자화자찬은 야당이 내놓은 평가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한 목소리로 언급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 정권 이만하면 선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자화자찬 일색의 연설을 듣는 우리 국민들은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문 대통령은 지난 4.7 재보선에서 성남 민심이 던졌던 이건 누구의 나라냐는 질문에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네, 작년 같은 날 진행된 문 대통령의 3주년 연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올해 연설 길이도 길어졌고 절반이 경제에 대한 이야기였고 특히 부동산 정책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난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연설이었다면서 긍정평가를 내놨고요. 다만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논쟁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늘 아쉬웠던 대목이 지금 논쟁 사안 얘기를 했는데 뭐 가상화폐 문제도 있고 젠더 갈등 문제도 있고 좀 더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데 기자 질문을 7명밖에 받지 않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네, 예정된 1시간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현장에 기자 20명이 사전에 선정이 돼서 들어갔는데 7명의 기자가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답변을 하고 나니 예정 시각을 훌쩍 넘겼습니다. 1시간만 예정이 되어 있었던 네. 거군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같은 듯 다른 듯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112일 전에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비교했을 때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력한 그 차기 대선 주자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사면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것 같지만 고민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 주자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성 지지층의 일명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과거 양념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 논란이 됐죠.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그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념이라고 말했을 당시 생각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문자를 할 때는 예의를 갖춰라 정도의 말을 덧붙인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문자 폭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오던 조응천 의원은 논점은 조금 다르지만 표현 방식이 상호 배려, 존중하는 거라면 그래도 훨씬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키워드가 가장 궁금하던데요. 네. 침묵, 이건 뭘까요? 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물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김호수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납득이 잘 안 간다라고 말하면서 잠깐 침묵하더니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아까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김호수 후보자에게 지시할 의사가 없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작심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뼈가 있는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 기자 보기에 이 4주년 특별 연설을 좀 총평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네, 대통령 특별연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담겨 있다고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헌신하겠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 메시지 그리고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남은 1년 기존에 이어왔던 기조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